안녕하세요. 파운더 수석 다이아몬드 황나래입니다. 사업 설명 얘기해 볼게요. 사업 설명은 마케팅 플랜을 제대로 설명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품을 좋아하는 것도 사업 설명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사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사업 설명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평소에도 사업 설명이 그러면 그분에게 전달이 되겠죠. 근데 하루쯤은 정말 마음 먹고 진하게 사업 설명을 풀로 쭉 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임시소득, 고정소득을 설명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유통도 설명하고, 스폰서나 AB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수익구조도 설명을 제대로 2차 보너스까지 설명하고, 핀까지 설명해도 되고, 회사 소개도 넣거나, 이렇게 정말 진하게 풀로 사업 설명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자, 사업 설명은 연습을 많이 하세요. 자, 근데 성공하는 ABO들을 통계를 쭉 내보니까 최소한 주 3회 이상을 사업 설명을 하고 그러면 월 10회 정도 되겠죠. 월 10회 정도를 꾸준히 하는 코어 사업자가 성공이 잘 되더라라고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쇼10, 스폰서 2라고 얘기하거든요. 10명의 사업자한테 설명을 하면 관심 가지는 사람이 2명 정도는 나온다. 그럼 상상해 볼게요. 100명 정도한테 사업 설명을 하면 관심 가지는 사람이 한 15명, 20명 정도 돼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사업에 관심을 가진다고 해서 다 사업을 하기도 하지만 또 나는 사업은 아니고 그냥 제품을 써줄게 혹은 도와줄게, 소개해줄게. 그렇게 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목표를 사업 설명 100번을 해야지라고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10번 정도 한 달에 설명을 한다면 한 1년? 10개월 정도 걸리겠죠. 이거를 3개월 만에 한번 해보도록 도전해 보세요. 제가 그 도전을 3번 정도 했었어요. 100번 사업 설명 도전하고 나니까 SP가 되었고 사파이어의 그림이 그 사업 설명을 했을 때 다 됐었고요. 그렇게 에메랄드까지 갔고 다시 다이아몬드 도전할 때 사업 설명 100회 도전을 또 했었거든요. 수석 다이아몬드 도전할 때 또 했었고 사업 설명을 100회 도전하면 재밌는 건요. 거절을 많이 받을까요? 오케이를 많이 받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난 그런 일 싫어. 넌 그거 해. 난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 이 거절이 더 많지. 나 너랑 같이 사업 한번 해볼게. 세미나장 가볼게.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건 아니지만 훨씬 적거든요. 그래서 거절을 받았을 때는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내 마인드를 업하는 내가 확신을 가지는 게 정말 많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확신을 가지려면 우리 공부했던 거 있죠. 책 봐야 되고요. 오디오도 들어야 되고요. 미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음속에 있는 나. 저는 그걸 내 마음에 있는 스폰서라고 할게요. 나와 내 마음속에 있는 내 마음의 스폰서와 대화를 또 많이 해보세요. 그래서 아메이 사업을 통한 꿈도 생각을 해보고 대화해보세요. 그 다음에 목표도 해보고 혹은 가끔은 그래서 아메이를 안 하면 지금 내가 오늘 거절을 받아서 그것 때문에 풀이 죽어서 아메이를 포기하면 그럼 상황이 뭐가 나아지나? 뭐 이런 얘기도 해보고 나 또 간절한 꿈 얘기 중에서는 그게 부모님이든 자식이든 나 자신이든 뭐 여행이든 그런 생각을 막 해서 어쨌든 우리는 거기에서 거절받고 주저앉는 게 아니고 내일 또 마음을 다시 용기를 내서 누군가한테 또 내가 하는 이 사업을 알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 기적 같은 반응들이 있어요.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같이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그럼 여러분들 아메이가 재밌을까요? 네. 그렇게 해서 함께 사업하는 숫자가 늘어나면 훨씬 재미있거든요. 그래서 사업 설명은 아메이 네트워크를 키우기 위한 가장 중요한 파트너, 사업자가 나오고 소비자 할 사람이 나오고 소개해줄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업 설명은 고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약속 잡는 법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자, 많은 분들이 제일 어려워하시는 게 뭐냐면 약속 잡는 걸 무서워하세요. 근데 상상해보세요. 약속을 잡으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내가 할 말 있다 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러면 할 말이 있고 그럼 또 뭐라 해요? 할 말이 있으니까 들어줘 라고 해야 되고 그럼 날짜를 정해야 되고 언제 어디서 그럼 또 장소도 있겠네요. 우리 집에 와 아니면 내가 니네 집에 갈게 혹은 제3의 장소 어디서 만나자라든지 이렇게 약속을 딱 잡는데 실수하는 분들이 어디서 실수를 하냐면 약속을 다음 주 수요일 만나자라고 약속을 하고 그 다음 주 수요일 될 때까지 연락을 못 해요. 약속 안 지킬까 봐 무서워서.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요. 다음 주 수요일 날 만나자 그러면 다음 주 수요일까지 그것만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다른 일 막 보다가 보면 깜빡해요. 그래서 수요일 날 그 날짜 그 시간에 가면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거절받았나? 이 친구가 나한테 약속을 취소하고 어딜 가버렸나? 연락도 없이? 그게 아니고요. 약속을 정확하게 잡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약속을 잡자. 그러고는 뭐라고 얘기하시면 되냐면 하루 이틀 전에 내가 연락할게. 그러면 하루 이틀 전에 연락하는 게 당연해지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약속을 잡자. 사업 설명 내가 얘기할게. 그러고는 약속을 잡으면 하루 이틀 전에 전화를 하시거나 톡을 하시거나 해서 하고, 그렇게 해서 그날 아침에도 내가 출발한다 라든지 이렇게 두세 번 정도의 사인을 보내주면 정확한 약속을 잡을 수 있고요. 좋은 건 시간도 말해주시면 좋아요. 내가 당신의 시간을 한 30분 정도를 내가 쓸게 라고 이렇게 시간을 딱 정확하게 하시면 그분이 하루의 스케줄 계획을 잘 잡을 수 있고 또 너무 많이 좋거든요. 자, 약속을 잡았는데, 자, 우리 집에서 잡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준비를 해놔야 되죠. 그러면 집도 좀 깨끗하게 치워놓으세요. 제일 많이 가는 곳이 화장실이거든요. 그래서 화장실도 좀 깨끗하게, 이렇게 세면대나 변기 지저분하고 막, 저는 그렇대요. 화장실 거울에 막 양치했던 그 방울이 한 100개쯤 튀어있는 집 있잖아요. 왜 두세 달도 안 닦은. 그럼 왠지 이게 마음이 그렇대요. 그래서 거울도 싹 닦아놓고 화장실을 깨끗하게 해놓고 또 어떻게 청소해요? 다 집어넣으세요. 다 집어넣으세요. 그래서 깔끔하게 딱 해서 테이블이든 아니면 상을 편다면 상이든 그렇게 해서 어느 자리에 앉아서 어떻게 해볼까. 과일 같은 건 준비 안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따뜻한 차 한 잔 정도? 그래서 간단하게 끝나고 나서 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누구 왔는데 설명 들어야 되는데 과일 먹고 과자 먹고 막 이러면 또 산만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리 같은 것도 신경 쓰시고,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다른 집에 잠깐 가 있으면 좋지만 아이가 어쩔 수 없이 있어야 되는 경우에는 엄마가 누구누구 분이 오실 거고 왜 이 일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집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그거에 대해서 엄마가 노력하고 있으니까 도와줘, 이런 거 미리 부탁해 놓으시면 되게 많이 좋아요. 아메이 사업 설명에서 제일 방해되는 친구가 강아지하고 대화 안 되는 3살, 4살 아이거든요. 여러분들 잘 해결하세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또 두 번째는 우리가 그분 집에 갈 수도 있죠. 집에 갈 때는 막 비싼 거 이런 거 막 너무 많이 사가지 마세요. 괜찮아요. 그런 거 부담 없이 가볍게 하시고요. 아니면 우리 작은 쿠키 같은 거 굽거나 이런 것들도 괜찮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볍게 준비해서 가시고요. 가면 설명을 들을 수 있는 분위기가 그 집이 되어 있으면 좋지만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그럼 TV가 계속 돌아가고 있거나 그럼 여러분들 씩씩하게 딱 끄세요. 내가 오늘 중요한 얘기가 있으니까 요 얘기만 딱 하고 갈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줘, 이런 거. 그래서 그 친구가 뭐 수박 꺼낸다 하고 막 왔다 갔다 해도 괜찮다고, 얼른 얘기하고 갈 거니까 앉아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분위기를 주도적으로 이끄시는 게 정말 많이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제3의 장소, 뭐 커피숍이든지 이런 데서 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커피숍 같은 경우에는 사업 설명을 할 때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있고 이렇게. 자, 근데 문이 있을 수 있죠. 커피숍 들어오는 문이 보이거나 화장실이 보이거나. 잘 보세요. 그래서 커피숍 입구나 화장실 쪽은 여러분들이 앉으시면 참 좋아요. 뉴페이스, 그 설명을 들으실 분한테는 입구 쪽이나 화장실은 안 보이게. 왜냐하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 자꾸 그쪽을 보거든요. 혹시 왜 이렇게 벽에 야한 그림 같은 거 이런 거 있을 수도 있죠. 왜 그런 그림 있으면 그것도 좀 여러분들 피해 주시면 좋고. 그래서 이왕이면 설명을 듣는 그분이 벽을 보고 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도로가 보이거나 이게 아니고 벽이 딱 보이는 곳에 있었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스폰서님이 사업 설명을 해주신다면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세요.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 예를 들어서요. 자, 요렇게 돼 있을 때 스폰서님은 어디였으면 좋겠고 그 듣는 그분은 어디였으면 좋겠나. 예를 들어서 스폰서님이 1번이잖아요. 듣는 9번이 3번이면 어떨 것 같으세요? 길 건너죠. 이게 설명이 그분이 글자를 뒤집어서 봐야 돼요. 만약에 종이에 설명을 한다면 그죠? 요렇게 그래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확률이 높음. 자, 만약에 설명 듣는 분이 2번 위치면 어떨까 생각해 보세요. 스폰서님이 오른손잡이라면 설명을 이렇게 하잖아요. 이쪽 손으로. 그럼 이분은 이 손에 가려져서 내용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그럼 어느 위치가 좋냐면 스폰서님은 이 위치면 좋고 설명을 듣는 분은 이 위치면 좋고 우리가 맞은편에 앉아서. 자, 근데 우리는 뭘 하면 좋을까요? 난 다 아는 내용이니까 얘가 잘 듣나 안 듣나 지켜볼까요? 그거 제일 마이너스예요. 여러분들이 수첩을 꺼내시고 여러분들이 이분보다 더 열심히 받아 적으세요. 자, 속으로는 어떤 거냐면 곧 우리가 스폰서님이 될 거니까 그거에 대한 연습을 철저히 하는 거고요. 또 이분이 보기에도 이상할 거예요. 더
다 아는 내용을 이 친구는 왜 공부하지?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아메이 사업 속에서 더 많은 신뢰가 올라가는 과정이 사업 설명을 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아메이 사업은 기적을 선물해 주거든요. 제 인생이 아메이의 기적이었어요. 여러분들 인생에도 사업 설명을 통해서 기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